먼저 커피 생산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너무 장황하게 뭐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뭐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가장 상식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. 혹시 그 커피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콜롬비아, 에티오피아, 브라질. 다들 엄청 많이 알고 계신데 예, 커피도 이제 농산물이다 보니까 와인이랑 비슷하게 지역과 커피 그 품종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맛과 특색이 다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커피가 생산되는 그 지역은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, 지구본의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이 25도 그리고 남이 25도 이쪽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그 지구본 펼쳐놓은 그 그림을 보듯이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좀 생산량이 많은 지역들이고요. 그 붉은색으로 된 데는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커피가 주로 많이 생산돼서 저희가 상용화되는 커피가 그 재배되는 나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커피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물인데요. 커피 나무가 있습니다. 여기 그림이 왼쪽 아래에 그 커피 나무 그림을 그 사진을 갖다 놨는데 커피 나무에서 커피 열매가 열립니다. 그 커피 열매를 일일이 다 이렇게 익어서 열매가 익어서 그 붉게 익거나 아니면은 푸르스름하게 익으면은 그 기계를 수확을 하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직접 따든지 해서 수확을 합니다. 그렇게 된 커피 체리를 가지고 가공 과정을 거쳐서 커피의 생두가 되는 건데요. 이 생두를 가지고 저희가 로스팅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한 잔에 여러분이 드시는 원두가 되는 거고 커피 메뉴가 되는 겁니다. 기본적인 생두는 너무 딱딱해서 그 먹을 수가 없어요. 차로 밟고 지나가도 깨지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강하고요. 그래서 강한 열을 통해서 열을 통해서 커피를 볶는 겁니다. 볶으면서 하나의 그 원두가 되는 건데요. 볶는 거에 따라서도 또 맛이 또 천차만별 많이 변해요. 네, 그러면은 커피에 대해서 그 요즘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제3의 물결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혹시 제3의 물결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있어요? 뭔가요? 예, 뭐 외식사업부시니까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대량 생산, 대량 소비. 주로 여러분이 그 70년대, 80년대부터 이제 TV에서 광고를 많이 했는데 뭐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라든지 맥심 모카 뭐 이런 커피 있지 않습니까? 옛날에 다방 같은 데 가면은 다방 커피라고 해서 뭐 커피 2스푼, 뭐 프림 2스푼 뭐 이렇게 해서 마셨던 커피들. 그런 인스턴트 커피들의 그 대량 생산과 대량 보급이 첫 번째 그 커피의 혁명이라고 봐요. 첫 번째 물결, 대량 소비의 시대.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벅스로부터 시작된 프랜차이즈 커피 열풍인데요. 프랜차이즈 커피의 열풍은 에스프레소의 보급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. 그 스타벅스 그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미국으로 가져와서 장사를 해서 그 좀 보급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에스프레소 머신, 이탈리아에서는 그 전부터 에스프레소 머신이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보급화시켜서 미국으로 수입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스타벅스라는 그 매장이 생기고 지금의 이런 프랜차이즈까지 이제 열풍적으로 그 불게 된 하나의 그 이것도 스타벅스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 서드 웨이브, 제3의 물결, 커피 철학과 추구의 시대라고 하는데요. 이 커피 철학과 추구의 시대는 스페셜티 커피의 등장이랑 바로 연관이 됩니다. 계속 이제 그 쓴맛과 그 커피의 쓴맛이랑 이제 이탈리안 로스트를 똑같은 커피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서 그 미국에서는 그 좀 더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갖게 돼요. 미국에 있는 커피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커피 농부들도 되게 저임금으로 일해가지고 뭐 하루 종일 일해도 막 50원 받고 막 그런데요.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같은 데서 그 커피 농장에서 막 진짜 더 힘들게 피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돕고
그 사람들을 도와서 원시적인 커피 재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개량화되고 좀 더 이제 품질을 계속 그 향상시키는 그런 커피를 만들까라는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돼서 산지에서 직접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고 그 공정무역 커피라고 해서 그쪽 산지에 있는 농부들도 어느 정도 너무 이제 저임금에 대한 불이익을 덜 받도록 좀 더 좋은 가격을 주고 더 좋은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페어 트레이드와 다이렉트 트레이드 이 개념이 같이 접목된 스페셜티 커피가 그 성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최근에.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피라미드 구조로 커피의 품질로 따졌을 때는 스페셜티 커피가 맨 위에 가 있는데요. 그 Q 그레이더라고 하는 커피 감별사들이 있습니다. 퀄리티 그레이더의 약자인데 그 커피를 이제 직접 맛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준치를 두고 그 평가를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. 최고 점수가 이제 99점에서 99점인데요. 그 최저 점수는 이제 50점 미만까지도 있고요. 그 기본적으로 이런 커머셜한 커피들은 애초에 그 품질 평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. 일단 생두의 차별성,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. 가공 과정에서 로스팅이 고도화된 작업이 필요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바리스타의 추출 기술을 통해서 한 잔의 그 완벽한 커피가 완성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스페셜티 커피를 가지고 그 추출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스프레소가 있고 에스프레소 말고도 그 여러 사람들이 뭐 새로운 방식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서 계속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원두를 가지고 저도 이제 매장에서 많이 일을 해보고 현장에서도 많이 그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는 원두를 많이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원두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사갈지 커피 마시는 거는 좋아하시고 향도 되게 좋고 뭔가 갖고 싶은데 사가고 나면은 집에서 그냥 썩혀 있다가 버린다는 거예요, 손님들이.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기본적으로는 기계 장비를 이용한 방식이 있고요.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 커피 추출 도구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는 커피 메이커, 일반적으로 뭐 마트나 이런 가전제품 매장에서 뭐 3, 4만 원이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커피 메이커가 있는데요. 커피 메이커라고 해서 되게 저렴하게 뭐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스페셜티 커피를 내린다고 해서 커피 맛이 더 맛이 없을까? 커피가 아깝다? 이거는 오해예요. 그 커피는 대부분 기본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 그 추출이 되거든요. 커피 메이커도 똑같은 핸드드립 방식이랑 동일한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그 쉽게는 가장 쉽게는 커피 메이커 그리고 뭐 에스프레소 머신 결혼할 때 혼수로도 많이 구매한다는 100만 원 호가하는 비싼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고요.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뭐 이런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식사를 하시면서 이걸 한 번씩 다 추출을 해서 기본적으로 Take This Arch라는 블렌드를 가지고 추출을 할 거거든요. 지금 드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이 Take This Arch 블렌드 커피예요. 그래서 지금 드시는 그 에스프레소 메뉴와 뭐 에어로프레스, 드립, 모카포트는 이게 가스불이 있어야 돼가지고 좀 힘들고요.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려고 가져왔고요. 프레스 커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그 시음을 해드릴 테니까 그 식사를 하시면서 좀 자유롭게 궁금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 번씩 드셔보시면서 추출 방식에 따른 이런 맛의 차이에 대해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 맛있는 식사 시간 되시면서 커피도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